자, 검찰이 이제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정조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황운하를 겨누는 검찰의 칼끝.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울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을 A 경정이거든요. 검찰이 오늘 소환 조사를 벌이고 있답니다. 그런데 의미심장한 것은 A 경정을 포함해서요. 당시 울산청에 있었던 경찰관 4명에 대해서 검찰이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했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황운하가 데리고 있던 경찰관 4명을 피의자로 전환시켰다? 하하. 검찰은 수사 지휘자였던 황운하, 정조준하고 전방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해석이 무방하겠죠. 예, 검찰이 황운하를 정조준하고 있다. 이런 관측에 이어서 자, 황수영 기자. 이번에는요. 이 김기현 수사 김기현 이런 거잖아. 청와대는 김기현 수사와 관련해서 경찰로부터 보고를 받긴 받았으나 대부분 선거 이후에 받았다는 게 청와대 설명인데 글쎄요, 좀 다른 주장이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노영민 비서실장이 지난달 국회 운영위에 나와서 9차례 보고받은 것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요. 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다른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메신저를 통해서 수시 보고를 받았을 것이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한 건데요. 그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청와대 내부 국정상황실, 민정수석실 등의 경찰 업무용 통합 포털 시스템인 폴렛이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밖에 있는 창성동 별관에도 이 폴렛이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폴렛에 포함되어 있는 메신저를 통해서 울산청에 수사하는 수사경찰관이 청와대에 파견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수사 상황을 수시로 보고한 정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검찰에서 밝혀지면 국민들은 경악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요, 이거 사실 밝혀지면 경악을 금치 못하실 겁니다라고 얘기한 주광덕 의원의 저 주장의 골자는 이런 겁니다. 울산경찰청 소속의 김기현 수사경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울산청에. 그리고 청와대에는 경찰이나 검찰이나 다 파견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에 파견된 경찰관한테 울산청의 김기현 수사경찰관이 경찰 업무용 포털 시스템인 폴렛을 통해서 김기현 수사 상황을 청와대에 수시로 보고한 거 아니냐. 이게 지금 주광덕 의원의 주장입니다. 근데 청와대 국정상황실과 민정수석실과 창성동 별관에 저 위에 지금 언급된 폴렛이 설치돼 있고 울산청의 김기현 수사 경찰관이 저 폴렛을 통해서 자 언제 이 수사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런 거를 수시로 청와대에 파견돼 있는 경찰관한테 보고한 거 아니냐. 주광덕 의원 말하길 경찰관들 진술에 의하면은요. 저 폴렛을 통한 보고 청와대가 먼저 요구했다는데요. 이거 청와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주장인데요. 김 교수님 새로운 좀 주장이 나왔네요. 예, 일단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하명수사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왜 청와대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냐 이런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중대한 문제가 아니었다고 얘기했었고 그래서 이첩했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청와대는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이 가장 문제였었고 또 아직까지 확인은 안 되는 거지만 만약에 이게 선거 그 이전에 만약에 7차례 정도 보고를 받았다고 얘기한다면 상당히 예를 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또 말씀하셨듯이 이 경찰 내부망인데 이 경찰 내부망을 가지고 저희 국정상황실과 민정수석실이 어떤 형태로든 이 정보를 갖다 공유했다고 얘기한다면 이 공유 방식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저희 국정상황실과 민정수석실의 개입력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지만 정확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전 청와대에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의하면 이렇게 창성동인가요? 별관에 설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설명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얘기했듯이 소위 청와대에서 요청해서 한 건지 아니면 소위 경찰 출신들이 이것을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건지 이건 알 수 없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또 하나 안 풀리는 문제가 안 풀리는 게 제보 문제랑 그 제보한 문제를 갖다가 가공했냐 안 했냐 여부의 문제예요. 이 문제는. 근데 지금 김기현 전 시장 같은 경우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얘기하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와서 저희 청지시로 뒷조사했다는 소문이 있었다. 이거 아직까지 다 카더라 소문이지만요. 그 다음에 자기가 가서 검찰 조사 받을 때 비문건을 봤는데 청와대 형식으로 매일 소상히 정리가 돼 있다. 그런데 이게 SNS가 아니라 문건 형태로 전달된 것 같다. 그러니 가공한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전 그렇다면 청와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 제보를 어떻게 받았는지 원제보 소스랑 그다음에 이첩한 내용들을 좀 빨리 공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안 그렇게 되면 계속 청와대에 대한 언론의 시선이 뭐냐면 하명수사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른 것으로 공방할 것이 아니라 이 원소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빨리
해명을 하는 것이 저는 이 논쟁이 더 가지 않는 거라 생각이 들어요. 예, 조 부장. 저도 김 교수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전적으로 공감한다. 우선 이번 사건의 핵심은 첫째, 예. 첩보가 청와대에서 생성됐느냐 그 문제입니다. 예. 그런데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편집됐다고 일부 인정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생성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면 부인이 아니라 일부 인정. 일정 부분 했다. 이렇게 인정을 한 거거든요. 예. 두 번째는 경찰의 일종의 내부망이 어떻게 청와대 민정수석실, 창성도 별관, 그리고 청와대 국정상황실까지도 다 가 있느냐. 호호. 네,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예. 말해서 검찰의 내부 통신망을 이프로스라고 하잖아요. 예. 이프로스가 가령 청와대 국정상황실, 민정수석실, 창성동 별관에서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면 그것도 큰 문제잖아요. 큰 문제죠. 그런데 이번에 지금 주광덕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거는 예. 경찰의 업무용 내부망이 청와대에 그것도 곳곳에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야. 이런 경우에는 그렇다면 쉽게 말해서 네. 누군가를 사찰하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가 가능하거든요. 예, 예. 여기에 대해서 지금 청와대가 명명백백한 어떤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확인된 거는 아니에요. 이제 자유한국당 쪽의 주장, 특히 이 건은 주광덕 의원의 이제 주장이라는 거 좀 밝히면서 다음 얘기 좀 해볼게요, 시청자 여러분. 지난주 정치데스크 시간에 뭐 그 내용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 송초로 당선을 위해서 왜 당과 정부와 청와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거 아니냐. 그거 기억들 하시죠. 자, 황수연 기자 한 걸음 더 들어가 봅시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 모든 의혹의 중심은 송철호 시장의 그 당선에 있는 거잖아요. 예. 말씀처럼 당정청이 나섰다라는 의혹은 제기가 됐었는데 이번에 또 뭡니까? 오늘 동아일보 단독 기사에 동아일보 의하면 단독. 울산시 공무원 10여 명이 어허.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이들이 비공개 내부 문건이나 정보를 송철호 시장 후보 측, 당시 후보죠. 그 캠프 측에 전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건을 토대로 송 시장 측이 선거 전략을 만든 것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 건데 검찰이 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사무실이랑 자택을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그랬죠. 그때 확보한 외장하드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아 이런 문건들이 유출됐구나 이렇게 파악한 것으로 검찰은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송철호 시장이나 송병기 경제부시장은 좀 억울하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저희도 그들의 목소리부터 일단 듣고 와야겠습니다. 분명하게 밝히는 것은 시장 선거를 염두에 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사건을 제보했다는 일부 주장은 제 양심을 걸고 단연코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때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눈이 펑펑 올 때는 쓸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송초로 당선을 위해서 당정청에 이어서 지방정부인 울산시까지 다 총동원된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이죠. 검찰이 2017년 하반기에 송병기 등이 작성한 송초로 측의 선거 전략 문건을 검찰이 딱 손에 쥐고 있어요. 그 검찰이 딱 들여다보니 저 뭐가 있었냐, 그 문건에. 본선에서 당시 상대 후보가 한국당 김기현, 당시 이제 현 시장이었죠. 김기현을 누르기 위한, 김기현을 이기기 위한 전략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 걸 검찰이 본 거예요. 당과 관련된 것은 자 송철호한테 민주당이 저 경선 같은 거 하지 마세요. 단독 공천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 문건에 담겨 있었고 정부와 관련된 거는 현직 장관들이 울산을 좀 방문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김은경, 김부경 장관 울산 다녀갔죠? 청와대 관련된 거 뭐 있습니까? 공약 좀 협의해 줬으면 좋겠어요. 송철호 공약.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지난해 1월 그 장행정관인가요? 장행정관 맞죠? 네, 장관. 장환석 행정관. 장환석 행정관이랑 송철호, 송병기랑 청와대 앞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공약 협의했잖아요. 다 실현된 거예요. 추가적으로 드러난 사실, 당정청도 모자라서 지방정부, 울산까지 지금 저 송철호 쪽에 울산시 비공개 문건까지 전달해 준 거 아니냐. 정 의원님 이거 사실이라면 큰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 공식적으로 송초로 선거 캠프가 발족한 거는 2018년 2월 달입니다. 근데 그 한 7, 8개월 전에, 그러니까 2017년 가을경에 소위 공업탁 기획위원회라고 그래가지고요. 예. 송초로 그 당시에 이제 시장을 나가려고 했던 분, 송병기 울산 부시장 지금 문제가 된 분, 그리고 현직에 지금 고위직에 있는 분 등 해서 한 6사람 정도가 소위 이제 이 비밀 캠프 비슷한 기획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와. 그러면서 선거 전략을 짜는데 네. 검찰에서 나중에 압수수색을 해서 쭉 분석을 해보니까 시의 내부 문건이 들어와 있는데 네. 이게 미공개 문건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보안 문서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직 공무원이 특정 캠프를 도와주기 위해 가지고 협력을 한 거예요. 그런 거죠, 사실. 그러면 예. 어떤 제목이 성립되냐면 예. 공무상 기밀을 누설한 죄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한 선거법 위반이 발생되는 사안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것을 버젓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 캠프를 준비하는데 현직 시장 밑에 있는 공무원이 개입을 한 거예요. 왜? 개입을 하면 나중에 무슨 포상이 있겠어요? 좋은 자리 그 시장이 되면 내가 네. 승진을 해서 좋은 자리에 갈 거 아니겠어요? 예. 기가 막힌 얘기죠. 기가 막힌 얘기다. 자, 여기서 좀 짚어볼게요. 제가 제일 관심 있었던 게 뭐가 관심 가셨어요? 현직 장관들의 울산 방문이 예. 2017년 10월에 이루어집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선거보다 훨씬 이전이에요. 한 8개월 전에. 그런데 김부겸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울산 테크노 산업단지를 방문을 했고요.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울산 반구대 암각화를 반구대 방문을 암각화. 해요. 예. 네. 울산의 상징적인 곳을 방문을 하죠. 영상도 다 있어요. 그런데 누가 옆에 있습니까? 송철호 변호사가 있어요. 현 시장이 없고요. 그렇죠. 오. 바로 그 점이 가장 흥미로운 거예요. 네. 울산을 상징하는 저런 두 곳을 갈 때는 예. 당이야 어찌 됐건 간에 현역 시장이 옆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변호사가 있어요. 저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상징하는 바가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선거 기획이 있었지 않느냐라는 것이 합리적 의심에 해당된다고 저는 봅니다. 저 당시에는 송철호 후보는요, 조 부장 일개 그냥 변호사예요. 야당 후보도 아니에요. 후보도 아니고 변호사. 예, 여당 후보도 아니고 현직 시장이 있음에도 그렇습니다. 불구하고. 예. 그 저는 옆에는, 예. 저 영상이 가장 눈에 띄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김은경 장관 옆에 있는 송철호 당시 변호사 모습까지 봤습니다.